김용민의 정치쇼.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시사 토네이도 김용민의 정치쇼 김용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들여다볼까요? 추신수 홈런.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추신수 선수가 이틀 연속 홈런포를 터뜨렸습니다. 추추 트레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추신수 선수. 네, 팀을 승리의 정거장으로 이끌었네요. 이 홈런의 공으로 소속팀 텍사스 레인저스는 오클랜드 어슬레틱스와의 경기에서 6대3으로 이겼습니다. 이희호 여사 경호. 네, 문재인 대통령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 경호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누가 경호를 맡느냐 이걸 놓고 논란이 불거지니까 직접 나서서 법 해석을 주문했는데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나올 때까지는 청와대가 이희호 여사 경호를 맡도록 했다지요. 자, 그리고 오늘 최대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박근혜 1심 선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오늘 낮 2시 10분부터 있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안 나오겠다 이러고 있는데 SBS 텔레비전은 선고 실황을 생중계해드릴 예정입니다. 역사의 현장 SBS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곡은 며칠 전 평양에서 이선희 씨 목소리로 울려 퍼진 노래지요. 아름다운 강산 듣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 1심 선고가 오늘 낮 2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대법정에서 있는데 SBS 텔레비전은 오늘 낮 1시 45분부터 특집 뉴스 브리핑, 특집 SBS 오뉴스를 통해서 저녁 6시까지 선고 생중계는 물론이고 판결 결과에 대한 해설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6시 5분부터 이어지는 SBS 러브 FM 김성준의 시사전망대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의 정치쇼가 배출했다고 얘기하면은 아마도 많이 비웃으실 텐데 삼변시대 출연자 이정열 전 판사와 김태현 변호사가 최고의 법률 해설가 이 두 분의 선고 결과 분석이 있습니다. 네, 괜히 한 말이네요. 사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가 먼저 생긴 프로여서 저희가 배출했다고 얘기하는 건 좀 너무 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있는 날 첫 곡이 아름다운 강산인데 네. 우리 프로듀서의 그 의도는 무엇인지 매우 또 궁금해지면서. 아까 잠깐 좀 밖에서 얘기를 잠깐 나누었는데 네. 어제 그 공연을 지상파에서 네. 중계를 해줬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뭐 어떤 노래들이 나왔냐 이렇게 여쭤보시더니 네, 아름다운 강산 제목이 나오니까 아 그걸 들으셔야겠다고. 그런 의도였군요. 네. 무슨 어떤 정치적 함의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군요. 네. 알겠습니다. 양복 입으시는데 굉장히 좀 민감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어제 그 평양 공연 녹화 중계 방송 때문에 첫 곡을 골랐습니다. 노래가 너무 길어서 중간에 내렸는데 잠시 그 정상근 기자 표정이 안 좋았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노래가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길면은 멘트 분량이 줄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인 방송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좀 말을 좀 길게 하거나 좀 많이 하면 좋아하시는데 저는 짧게 하고 값은 그대로 받아가는 그렇죠. 거죠. 출연료가 그 때문에 줄어들 일은 없으니까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선미님 돈돈 브리핑이니 신사임당을 걸고 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예,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돈 브리핑이니까 뭐 돈을 상징하는 5만 원권에 계시잖아요, 신사임당. 그래서 5만 원권의 신사임당의 그 그림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신사임당이라는 사람의 존재를 전혀 몰랐을 우리 정상근 기자 아니었습니까? 제가 이래봬도 역사학과 출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몰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현정님 뉴욕에 계신 분입니다. 환상적인 조합인 두 분. 근데 너무 살이 빠지신 듯. 저를 두고 하는 얘기겠죠? 아니, 저를 두고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저 카메라를 제가 되게 즐겨 보는데, 네, 제가 굉장히 하얗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너무 뭐랄까요? 넓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커 보이고 정상근 기자가 너무 작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다시 조정을 하려고 하시기에 그냥 놔둬달라고 제가 요청을 간곡하게 드렸습니다. 너무 하얗게 나오네. 네. 분장을
거의 뭐 그 파우더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이렇게 얼굴이 뽀얘가지고 이게 좀 뭔가가 잘 안 맞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하얗게 나오는 거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놔둬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브리핑합시다. 네. 예, 브리핑합시다. 첫 번째 소식을 먼저 전달을 하셔가지고. 그래요. 오늘 1심 선고가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네. 안 나온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 이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데 이 재판에 넘겨진 지 354일 만에 네, 선고가 나오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뇌물수수, 직권남용, 블랙리스트 관여 등 총 18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 1심 선고를 통해서 이 혐의들에 대한 유무죄가 확정이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생중계를 하고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예, 예. 재판에 안 나온다는 거고, 그러니까 생중계를 해도 피고인 얼굴을 볼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뭐 나오더라도 네. 사실은 법정에서 피고 얼굴을 비추고 재판장 얼굴 비추고 막 이렇게 네. 영상 그 중계 방송 공식을 네네. 적용할 수는 없어요. 사실 네. 법원 생중계는 물론 이제 방송사 카메라가 들어가서 촬영한다면 그렇게 카메라 네. 워킹이라든지 이렇게 말하자면은 화면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법정에서 직접 중계하기 때문에 네네. 오로지 재판장 얼굴만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 4대를 설치한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예. 하나는 이 재판부를 전체를 다 예. 비추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주문을 읽는 네, 재판장의 예. 얼굴을 좀 비추고 한쪽은 검사석, 한쪽은 피고인석 이렇게 비추는 걸 알고 있는데 예. 네, 어쨌건 이게 방송사에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그 법원에서 이제 해가지고 방송사에 이제 송출을 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단조로운 네, 단조로운 화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자 오늘 2심 선고 많은 분들이 시청하실 텐데 네. 같이 보실 때는 SBS 채널을 맞추시고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딴 채널 보고 있다 그러면 돌려서 네. 같은 화면이 나올 테니까요. 네. 그러면 SBS로 보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중계는 모두 SBS가 그렇죠. 네. 중계 방송의 황제. 예. 얼마 전에 그 자료가 나온 거 보니까 네. 그 2월달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했었잖아요. 네. 네, 그때 SBS가 중계를 잘했는지 네. 이 뉴스 시청률로도 그게 많이 이어졌더라고요. 네. 그래요. 최고의 SBS입니다. 예.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판문점에서 4.27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실무회담이 열렸습니다. 예. 네, 회담은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 없이 4시간 동안 진행이 됐고요. 이 대표단은 회담 종료 후에 청와대로 복귀를 해서 이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의 결과를 보고를 했는데 이 별도로 결과를 기자들에게 브리핑하진 않았습니다. 예. 이게 아직 논의가 완료가 되지 않은 데다가 경호상의 이유가 있으니까요. 예. 네, 그런 의미로 보이는데 이 양측은 경호, 의전 그리고 보도 분야 실무회담을 한 차례 더 열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고요. 예. 언론이 관심 갖는 대목은 2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예. 이 첫 번째는 김정은 위원장이 분단 후 처음으로 그러니까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 남측 국경을 넘어오는 건데 예. 어떻게 내려오느냐. 네, 그 문제입니다. 그냥 뭐 휴전선 군사분계선 넘어서 내려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네. 뭐 뛰어서 볼장 넘어오는 비행기로 올 수도 없는 것이고. 네, 뭐 그런 건 아니고 예. 뭐 차로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상징적으로 걸어 내려올 수도 있고 이제 그 부분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예. 게다가 이제 우리 측은 이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이렇게 걸어서 내려와서 네. 거기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좀 인사말을 주고받는 모습 자체가 이제 굉장히 상징적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서 또 역사적인 장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습도 이제 생중계를 네,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뭐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이 관심사는 실무회담에 참석한 사람이더라고요. 네, 우리 측에서는 이제 김상균 국정원 2차장을 단장으로 네, 청와대의 여러 뭐 비서관들이 참석을 하셨고 네, 북한에서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을 단장으로 해서 또 여러 명이 참석을 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우리 측의 윤건영, 네,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시죠. 그리고 북측의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눈에 띄었던 이유는 이 김여정 특사가 평창올림픽 개막식 때 방남을 한 당시에 그때 맞상대로 처음 만난 뒤에 이 사실상 두 정상 간의 메신저 역할을 이 두 사람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언론은 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과 그 김정은 위원장의 대리 만남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예.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직접 이제 만났다는 것은 뭐 이번 만남에서 뭐 실무회담에서 좀 중요한 얘기가 오갔거나 예. 아니면 뭐 의제를 사전에 뭐 얘기를 했거나 뭐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회담 결과 실무준비 회담에서도 괄목할 만한 그런 합의가 있을지 네. 주목됩니다. 예. 무엇보다 이 회담이 예전처럼 막 엄청 길어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예. 네,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뭐 서로 네. 이 화해, 협력의 의지가 있다 보니까 네네. 회담 그 속도나 또 합의의 그 어떤 그런 범위가 상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게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네, 요소로 이제 보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공군 전투기가 추락했어요. 예, 그 경북 야산에 추락을 해서 네.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은 수색 중에 있습니다. 네. 그 이번에 추락한 전투기는 F-15K 네,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데요. 예. 어제 오후 1시 10분경 공군 대구기지에서 이륙해 비행을 하다가 예. 오후 2시 38분경에 이 경북 칠곡군 가산면 유학산에 추락을 했습니다. 예. 이 추락 후 인근 골프장에 있던 손님들의 신고를 받아서 수색에 나섰는데 어허. 이 유학산이 해발 839m의 꽤 높은 산이더라고요. 예. 게다가 좀 면적도 넓고 또 어제 안개가 많이 껴서 이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네. 다행히 민간 피해는 없었는데 좀 안타깝게도 이 비행기 안에는 이 최모 대위 그리고 박모 대위 두 사람이 탑승을 해 있었다고 해요. 예. 근데 두 분이 이제 31살, 28살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오늘 한국일보 일면 보니까 네네. 조종사 두 분 생사의 기로에서도 네네. 비상탈출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행여 비상탈출을 했다가 네. 이 비행기가 뭐 민가라든지 이런 데 네. 추락하면 안 된다라고 판단해서 이 비행기와 함께 이 전투기와 함께 산화를 한 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직 뭐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진 않았지만 예. 그렇게 좀 추정이 되죠. 그러니까 민가를 회피하려다가 탈출하지 못한 거 아니냐. 하하. 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왜 그 추락했어요? 기체 결함입니까? 아직 그 정확한 원인이 안 나와서 이 예. F-15K가 한 번 추락 사고가 있었는데 그게 한 2006년 경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예. 12년 만에 예. 네, 다시 또 이런 사고가 벌어진 건데 예. 뭐 이게 뭐 기체 결함 때문인지 네, 좀 조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어쨌건 뭐 이게 기체 결함 문제면은 아직 뭐 저희 공군의 이 F-15K가 한 60대 정도가 있다고 하니까요. 예. 좀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이게 기차에 문제가 있는 거면은 빠르게 조치를 좀 취해야 할 텐데. 우리 국민들 일각에서는 네. 지금 우리 전투기가 최상의 전투기인지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사실. 네. 예. 뭐 그냥 싸구려 전투기를 팔고 산 게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이런 또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미국 방산업체하고 뭐 과거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당시에 뭐 네. 최순실 씨와 연계가 돼 있다는 의혹도 있고 네. 실제로 이제 김관진 전 장관이 되기 직전에 네, 이 로키드 마틴 쪽에 로비를 받았다 이런 보도가 얼마 전에 나온 바도 있죠. 그래서 네. 이게 로비로 이루어진 그 무기 구매라면은 이 굉장히 그 국민들로서는 혹은 이제 군대에 있는 장병들로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이 또 예. 있겠죠. 뭐 이 기종이 결정된 거는 이제 박근혜 정부 이전 때의 일이고 하니까. 네, F-15K는 그렇습니다. 예, 그 따라서 뭐 이 전투기가 이렇게 뭐 결함이 있는 거를 뭐 팔았다 이렇게 예단할 수도 없는 네. 상황이긴 한데 국민의 그런 일각의 불안감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두 번 네. 다시 이런 사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오선영님 가슴이 아프다. 표성은님 고인의 명복을 빈다. 또 박진선님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네. 예.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볼까요? 네, 그 정부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3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그 5일 임시 국무회의 그리고 산업경쟁력 장관회의를 열어서 이와 같이 예산안을 확정을 했는데요. 네. 이 3조 9천억 원 중에 그 2조 9천억 원은 지난달 15일에 발표했던 청년 일자리 대책 추진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예. 이 청년 일자리 대책은 이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들에게 그 연간 최대 1천만 원 정도의 이제 실질적인 혜택을 줘서 그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게끔 이렇게 유도하게 이제 만들어진 정책인데요.
다만 이 정책으로 이 기존의 중소기업에 근무했던 청년들과 예. 그러니까 이 정책 이전에 중소기업에 들어갔던 청년들과 좀 역차별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예, 예. 이 정부는 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이 3년간 3천만 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이 내일 채용 공제의 혜택 범위를 좀 늘려서 예, 예. 이 기존에 그 취업을 했던 이런 분들도 좀 챙길 수 있도록 네, 역차별 문제가 해소가 좀 되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아울러서 나머지 1조 원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과 업종을 지원하는데 투입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예. 이 정부는 그 GM이 있는 군산 그리고 거제, 통영, 고성, 그 창원, 진해, 울산, 동구 이렇게 6개 지역을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예, 예. 이렇게 지정이 되면 이 해당 지역에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2년간 법인세 등의 세금 징수가 유예가 되고요. 예. 이 창업 기업은 법인세 그리고 소득세를 5년간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예, 예. 이 재원은 지난해 쓰고 남은 2조 6천억 그리고 기타 여유 자금을 활용할 예정인데 이 4월 국회에서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 다음 달부터 바로 집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 예. 다만 이 자유한국당에서 선심성 예산이라고 좀 반대를 하고 있어서 예, 예. 네, 좀 난항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의 추경 편성 3조 9천억 규모의 추경 편성 소식 전해주셨고 짧게 하나 더 전해주실까요? 미세먼지 나쁨일 때 호흡기 질환을 겪는 아이들 네, 네. 출석으로 인정해준다. 그렇습니다. 이 예. 호흡기가 취약한 학생들은 미세먼지가 상당히 위협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이 교육부는 이런 학생들이 결석을 해도 허용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이 학교에 미리 진단서를 낸 학생들에 한해서 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예. 네, 그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나쁨 이상이 나오면 학부모께서 학교에 전화를 걸어서 결석을 알려주시면 되고 예. 유치원생들은 진단서가 없더라도 결석을 인정받게 됩니다. 예. 정상근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용민의 정치쇼 10시 반 이후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금요일 4부로 함께하겠습니다. 예. 자, 문화평론가 하재근 네,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어서 오시고, 자, SBS 퍼니 우리 강경윤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스트롱윤 강경윤 기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비정치 회담으로 4부 이어갈 텐데 광고가 없으니까 너무나 숨이 가쁩니다. 네. 살 빠지셨어요? 예. 그새? 그렇습니다. 아니 사실 이제 앞서서 우리 네. 저 여의도 UFC 하면은 네. 이건 진짜 요 앞에 정치인들 네. 부르니 한 게 UFC라는 그렇습니다. 제가 거거든요. 10시 반 전에 체중계 한번 올라가서 그러니까요. 재보고 예. 그 마친 다음에 체중계 한번 재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신경전이 엄청납니까? 아까 그렇습니다. 되게 후끈후끈 하더라고요. 어, 누가 예. 이겼나요? 오늘은 그나마 좀 나은 편이었어요. 지난주는 예. 이건 진짜 네. 앞으로 저 경찰을 좀 입회시켜야 하지 않나요? 그 정도입니까? 혹시 모를 소요 사태를 방지하고자. 좀 흥미로운 건 뭐냐면 네. 우리 그 국회의원분들 네. 마이크 꺼졌을 때는 네. 온수단이 그러니까요. 막 네. 기념 촬영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마이크가 켜지는 순간 야수로 다 그러니까요. 돌변하는데 네. 원래 정치인분들 링에 올랐을 때 또 투사 기질이 그러니까. 살아나죠. 프로야 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많잖아요. 카메라가 꺼지면은 네. 아까 왜 그랬어? 그러니까요. 이러고 네. 켜지면은 그래서 뭐 네, 보통 그게 이제 정치인들을 비아냥 좀 조롱하는 소재로 많이 사용되는 이야기인데 네. 저는 그게 꼭 조롱할 것만은 아니고 정치인이 국민이 보는 무대에서 열심히 또 서로 토론을 하면서 또 일반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또 좀 이렇게 교류도 나누고 그게 그렇게 이중적이고 나쁜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뭐 또 국민들의 또 마음을 대변하는 게 또 그러니까요. 정치인들의 네. 역할이니까. 네. 근데 이제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니까 네. 왜 그 삐걱삐걱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BABOC. 네. 뭐 보면은 그렇게 싸우고 또 화해를 해요. 완전히 우리를 가지고 놀아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정치인분들 네. 뭐 국민의 대변자 역할도 네. 하면서 또 한 명의 존엄한 개인으로 살기가 쉽지 않겠다.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예. 이 프로그램의 약간 매력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제가 꼭 댓글을 보는데 네. 저랑 하평동관님은요 그거 예. 있잖아요. 아우안이라고 하죠. 아웃 오브 안중. 정치인분들이 뜨거우니까. 네, 정치인분들 얘기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감사하죠, 뭐. 그래요. 네. 자, 비정치 네. 회담에서는 저희는 항상 정치 밖에 네. 또 문화연예계 소식을 중심으로 전하고 있는데 네. 근데 또 보면은 또 정치하고 얼기설기 또 얽혀 있어요. 맞아요. 이슈들이. 네. 어차피 예. 사람 사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자, 평양 공연 이야기. 네. 이거 오늘 준비하셨어요. 네. 평양 공연 예. 어제 드디어 방송이 됐죠. 3사가 동시에 거의 같은 시간에 네. 방송을 뭐 했습니다. 3사가 몽땅 다 시청률이 10% 넘었다고 하니까. 그렇습니까? 예. SBS가 좀 더 높아야 할 텐데.
아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몽땅 다 10%가 넘었고 그래요. 요즘에 10% 넘으면 굉장히 잘 나온 겁니다. 그럼요. 이건 합의 30%면은 이건 대단한 예, 시점이 합의만 아닙니까? 36%인가 뭐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어. 상당히 국민적인 관심이 있었다는 맞아요. 걸 알 수가 있고 어제 이제 그 가수들이 처음에 원래 보도가 나오기로는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 처음에는 그렇게 보도가 나왔었는데 예. 어제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좋았다고 하기는 조금 뭐하고 객석이 쌓였다. 역시 아. 초반에는 예. 이제 평양의 관객들이 어느 정도 경직된 분위기가 네. 있었는데 윤도현 씨가 남자는 배 아, 여자는 하고 잘하더라고요. 그거 부를 때부터 좀 함성도 나오고 네. 그렇게 되더군요. 근데 예전에 사실 그 베이비복스하고 네. 막 이런 분들 북한 가셔가지고 하셨을 때 그 네. 싸한 반응, 무표정한 표정 막 이런 거 기억해 보면은 네. 진짜 많이 환호가 뜨거웠던 예, 거죠. 그때보다는 네. 좋아졌는데 네. 그러니까 아이돌 북한 공연의 흑역사가 핑클부터 시작해서 모든 아이들의 공연이 다 아, 썰렁했는데 맞아요. 예. 네. 요번에는 그 흑역사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였으나 네. 요번에 레드벨벳 아이돌 갔거든요. 예. 레드벨벳 공연 때도 역시 옛날과 거의 유사하게 좀 썰렁한 느낌이 있었고 아, 그래도 우리 아이돌들이 네. 가서 네. 북한의 이런 엄숙주의를 하나둘씩 해체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매우 유의미한 그런 네. 공연이었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공개적으로는 환호를 못하지만 몰래 듣는다고 하죠 아이돌 네. 노래 이런 거를. 맞아요. 네. USB에 네. 담아가지고 네. 이렇게 많이 듣는다고 하고 진짜 레드벨벳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대중적인 가수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관심 없는 사람도 그쵸. 있고 이런데 북한에서 일단 빨간 맛이라는 제목의 네. 노래가 공연됐다는 것만으로도 좀 굉장히 신기했던 네. 일이었어요. 그 레드벨벳을 김정은이 직접 자기 입으로 언급하기도 그러니까요. 했고 그리고 윤도현 밴드가 남자는 배 여자는 한 곡 부를 때 네. 그때 이제 공연장 분위기가 좀 좋아졌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웃으면서 보는 모습이 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남측의 뭐 도종환 장관이라 이런 남측 인사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죠. 네. 이 노래 편곡 신선하다. 이거 어떻게 편곡이 된 거냐 막 이런 네. 식으로 그러니까 익히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노래를.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번 공연에서 핫 이슈는 레드벨벳이었잖아요. 네. 레드벨벳이 도대체 어떻게 간 것이냐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그러니까 레드벨벳이라는 그룹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좀 레드벨벳 공연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화제가 됐었는데 좀 이렇게 활짝 웃는 모습도 나오고요. 네. 악수를 먼저 청하는 모습도 나오고 네. 그런 모습에서 좀 레드벨벳의 팬이 아닌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근데 이제 지난번 평창 올림픽 때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가 네. 레드벨벳 노래를 흥얼거려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북한 젊은 세대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게 아닐까 레드벨벳이. 음. 그리고 요번에 또 재미있는 얘기가 그 남자는 배 여자는 항고 노래 나올 때 리설주하고 그 김여정 부부장이 뭔가 공감하는 듯한 아.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쳤다. 뭐 이런 얘기도 그 도정환 장관이 한 네. 얘기니까 설마 없는 말을 지어내진 않았겠죠. 네. 네. 도종환 장관이 이런 말도 했어요. 레드벨벳 이렇게 딱딱한 분위기는 전 세계 처음이었을 것이다. 네, 아무래도 굉장히 아무래도. 경직된 분위기에서 네, 공연이 그러나 이루어졌으니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레드벨벳의 그 공연도 네. 북한 사회에 또 남측의 문화는 네. 이러하구나 네. 또 이런 것들을 인식시키는. 그러니까요. 굉장히 신기한 네. 일이었을 것 같고요. 예. 또 서현 씨가 소녀시대 멤버잖아요. 네. 근데 서현 씨가 MC를 보고도 노래도 했잖아요. 푸른 네. 버드나무. 음. 그 북한 노래인데 그 노래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좀 신선하기도 했고 또 들어보니까 이 서현 씨가 사실 소녀시대에서 SM 엔터테인먼트에 있다가 지금 홀로서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1인 기획사. 네, 1인 기획사를 차렸고요. 저도 얼마 전에 인터뷰했는데 이 서현 씨가 이제 본인이 도전하고 싶은 게 많다. 그리고 서현 씨 자체가 좀 책도 많이 읽고 좀 그런 생각이 좀 깊은 젊은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언제였죠? 저번에 우리 평창 예. 올림픽 당시에도 예, 합동 예, 상지와 공연했을 관현악 때 때도 왔을 때. 네, 그때도 같이 공연하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그런 마인드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공연에 음. 앞뒤로 함성이 두 번 나오고 그러니까 노래가 시작할 때 함성 나오고 네. 끝날 때 함성 나오고 예. 그 두 곡이거든요. 예. 그게 제이에게하고 맞아요. 서현 씨가 부른 푸른 버드나무 네. 두 곡에서 그렇게 함성이 나왔죠. 아 저는 말이죠. 네. 이 공연을 보면서 느낀 네. 건데 네. 남과 북이 함께 부르는 노래가 참 많지 않구나. 네. 네, 이걸 좀 만들 수 예.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념과 체제를 넘어서서 예. 남과 북이 네. 함께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노래들을 만들면 네. 좋지 않겠는가. 갑자기 웃음이 나는 게 네. 오늘 보니까 되게 김정은 위원장님이 갑자기 조금 닮은 것 같다는 제가 느낌이 예. 갑자기 확 약간 드네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뭐 싸이 씨, 예. 김용민 씨, 김정은 얘기를 한참 약간 하다 스타일이 보니까 좀 통하지 친숙한 옆에 않습니다.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뚱뚱하면 다 비슷해지나 봐요. 예, 예.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남과 북의 네. 어떤 그런 서로 네. 간극을 좁히는 네. 그런 그러니까 행사였던 것 요번이 같아서 첫 걸음이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노래가 많이 나올 것 자주 같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가을까지 갈 것도 없이. 그러니까 네. 요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가을에 또 이런 거 하자라고 네. 했고 도종환 장관이 앞으로 문화체육 교류를 많이 하자라고 했을 때 네. 김정은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찬동했다고 하니까 네. 이런 기회는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크게 깨지지 않는 이상 네. 웬만하면 이런 기회는 앞으로 많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가 되고 요번에 기존에 상상하기 어려웠던 광경이 펼쳐진 것은 그 이 YB 윤도현 밴드 공연할 때 네. 나는 나비 부를 때 네. 중간에 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락 음악 락 밴드 특유의. 공연할 때 특유의 네. 관객이랑 주거니 받거니 호흡을 이끌어내는 예, 거. 이게 사회주의권은 원래 락 음악 안 되거든요. 그래요? 락 밴드 그 옛날에 소련도 구소련도 락 음악은 단속했었고 네. 이게 원래 미국식 음악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날라리풍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아이돌 댄스 음악, 락 밴드 이런 거는 북한은 상당히 생소한 건데 네. 근데 나는 나비 부를 때 주거니 받거니가 나왔거든요. 관객들이 그거를 따라하는 모습이 야. 거의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 아니었겠는가. 예리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이번 공연도 공연이지만 거기서 먹었다는 그 냉면 있잖아요.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도 평양냉면 좀 많이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예. 한번 꼭 먹어보고 싶고 백지영 씨가 이렇게 호로록 먹는 거 보니까 네. 침이 나오더라고요. 예, 예. 우리도 뭐 이제 조만간 네. 평양으로 가는 네. 열차를 타고 가서 냉면 먹을 수 갔으면 있는 날이 오지 좋겠는데 않겠습니까? 그동안 옥류관 냉면이 그렇게 유명했었는데 예. 근데 사실 옥류관 냉면이 우리나라 사람이 먹기에는 한 번 먹으면 조금 싱겁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예. 몇 번 먹어야 그 깊은 맛을 알게 된다. 그런데 이번에 최진희 씨가 옥류관 냉면을 먹고 마지막 환송 만찬 때 미삼각 냉면을 먹었는데 미삼각이 더 맛있더라.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냉면 마니아들이 지금 목록이 하나 더 떴습니다. 맞아요. 성질, 미삼각도 성질. 가봐야 된다. 이 옥류관이 네. 별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하. 자, 네. 손예리님 역시 윤도현 최고였어요. 네. 그때 반응이 좀 나오더라고요. 예리하게 보셨네요. 3803번 쓰시는 분. 모두 가슴에 배지를 달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북한의 네, 북한은 네. 아무래도 주민들, 약간 촌스러운 한복 차림의 여성들 모습도 눈에 띄었다고 하셨고 나득남님, 이 본명일까요? 나득남님. 네. 조용필 씨 감기 걸리셨는데 노래 많이 부르시고 후디염 괴차하세요. 하여간 이번 그 예술 네. 공연단 이분들은 네. 애국자고요. 역사에 네. 이름이 남을 맞아요. 그런 큰 공헌을 하셨다. 그렇죠. 이번에 조영필 씨 몸도 아팠고 이선희 씨 대상포진 후유증 있었고 아이고. 서현 씨 디스크에 몸살 있었고 다 아픈데도 부상 투혼 부상 한 투혼.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씨 마지막 2차 공연 때 목이 갈라지더라고요. 음. 그렇게 몸 상태가 안 좋은데도 정말 이게 국가적인 행사니까 민족을 생각하면서 정말 열정을 불사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 뭐 진짜 네.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해드려도 모자랄 네. 그런 큰 근데 일들. 북한 분들이 그 겨울의 찻집 되게 좋아하나 봅니다. 그 노래 4번 나왔습니다 지금. 예. 남한 노래를 이렇게 잘하시네요. 예. 그러니까요. 마지막에 현송을 단장도 또 불렀답니다. 그 환송 마찬 때 그 겨울의 찻집. 아이고 세상에. 울고 있어도 네. 눈물이 난다. 네. 그 노래 하면은 그 조용필 씨보다는 차승원 씨가 생각이 나요. 그렇습니까? CF. CF. 네. 막 갑자기 승진 대상에서 누락이 됐을 네. 때 갑자기 자리에서 이 가스 버너를 올려놓고 네. 그 고추장을 풀어가지고 맞아요. 뭐 낙지볶음을 먹는. 맞아요. 네. 근데 하여튼 그 북한에서 상당히 이 노래를 좋아하는 느낌을 받은 게 예. 노래 시작하기 전에 함성이 나왔습니다. 보통은 노래 끝난 다음에 윤도현 밴드 같은 경우에는 끝난 다음에 함성이 나왔는데 네. 그 겨울의 찻집은 전주가 시작할 나올 때 때부터. 그러니까 시작할 때 함성 나온 노래가 네. 제2의 계하고 그 겨울의 찻집 아이고.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 분들이. 그 노래를 또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따가 시간 나면은 한 곡 그 중에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강경윤님 다음 소식. 네, 다음 소식은요. 강경윤 기자님. 예, 예. 네.
4.3 때 저희 이제 추념식이 있었죠. 이번에 예. 70주기였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서 대통령으로는 두 번째로 네. 참석을 했었고요. 예. 또 이번에 저희가 좀 주목을 한 부분은 이 추념식 자체가 굉장히 국민적인 어떤 행사, 그 관심사가 됐던 것 같아서 좀 이례적이었었는데요. 특히나 이번에 이효리 씨가 시 낭독을 했고요. 그리고 예. 루시드 폴이 추념 공연을 했고 이음 씨도 추모 공연을 했고 그래서 굉장히 알찼던 행사이자 또 제주 도민에게는 어떤 위로와 치유가 되는 예, 네, 예. 그런 행사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예. 네. 연예인이 이 추념식에 나온다. 국가 추념식에 나온다. 네. 이게 좀 흔치 않은 일인데 말이죠. 그렇죠. 좀 최근에는 좀 어떻게 보면 적재적소에 연예인들이 자신의 뭐 유명사 이런 걸 떠나서 예전에 이보영 씨도 그때 현충일 날이었나요? 그때 추념사를 했던 것 같고 네. 이효리 씨도 이번에 나레이션을 한 거였는데 이효리 씨가 이번에 좀 저는 아무래도 연예 기자다 보니까 네. 이효리 씨의 이제 롤이 어떨까 굉장히 좀 주목해서 봤었는데요. 네. 세 가지의 시를 이제 낭독을 한 거죠. 4.3 사건을 이제 추모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이효리 씨가 굉장히 화장기가 없는 얼굴이었고 네. 머리도 손질을 안 한 것 같고 그러니까 머리도 어떤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뭐 세팅이나 이런 거 하지 않은 것 같고 네. 검은 색깔 정장에 어떻게 보면 가장 예를 갖춘 모습이 예, 예, 아니었나 예. 싶어서 좀 그 부분이 더 인상 깊었고 또 고마웠습니다. 연예인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네. 참여하기 예.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이렇게 네. 화장이나 분장 같은 것들을 최소화했다라고 네. 봐야 되겠군요. 그 예. 이효리 씨나 루시드 폴이 이번에 이제 참석을 한 건데 이분들이 제주도로 이주를 한 분들이잖아요.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 분들을 통해서 4.3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4.3 사건이 과거에 우리나라 권위주의 시절에는 하나의 금기어로 그렇죠. 아예 말을 할 수 없는 네. 뭐 반란 사건이라고도 했었어요. 네, 맞아요. 뭐 여러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정말 무서운 사건이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인데 이게 47년 그 3.1절에 그 전부터 뭔가 좀 제주도민들하고 경찰 사이에 좀 안 좋은 공기가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그 이 일제 시대 때 경찰이 해방 이후에도 계속 경찰을 하니까 예.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었고 또 좌익 우익 그런 또 이 대립도 있었고 예. 그런데 47년 3월 1일절에 그 행사를 하는데 경찰이 그 제주도민한테 발포를 해가지고 6명이 사망을 한 거죠. 그 제주도 공기가 굉장히 안 좋았겠죠. 그래서 부글부글 끓다가 바로 그 다음에 4월 3일에 이제 그 남로당을 중심으로 봉기가 일어나는데 근데 좌익을 뭐 이제 뭐 토벌한다든지 규제한다든지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거 좌익 분자들만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도민들까지 싸잡아서 이렇게 막 거의 테러를 가해가지고 이게 제주도민이 당시에 28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 정확한 수치를 알 수는 없지만 대충 추산되는 게 한 3만여 명 정도가 사망한 것이 아니냐. 그 전체 지역 주민의 10% 정도가 사망한 것이 아니냐. 이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터져도 최일선 부대도 10%가 전사하진 않거든요. 예. 정말 처참한 전쟁이 아닌 이상에는. 그렇죠. 근데 일반 주민이 10%가 사망했다는 것은 민간인이. 예. 이건 그 지역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얘기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수십 년간 말도 할 수 없었고 그러니까요. 얼마나 한이 맺혔겠습니까? 네. 예. 그 한을 이효리 씨나 루시드 폴이 전에 듣고 이번 행사에 참여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머뭇거리는 부분도 있었다고 해요. 어쩔 네. 수 없이 내가 이 행사에 가는 게 맞는 걸까라는 고민은 당연히 했을 거고 또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일까도 굉장히 조심스러웠을 것 같은데 네. 한 뭐 본인 유족이라고 밝힌 분이 이효리 씨 안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서 이효리 씨가 좀 마지막에 좀 고민 좀 했던 것 같긴 한데요. 예. 결과적으로 굉장히 예를 다해서 네. 추모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주 좋았던 것 같고 예.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 추모 행사에서 이제 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두가 이제 금기시 되었을 때 어떤 네.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되어 있을 때 이 대중문화인들이 계속해서 4.3 사건에 대해서 추모하고 얘기하고 이야기로 만들고 노래로 하고 이랬던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금까지도 이제 기억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예. 저는 사실 저도 되게 부끄럽지만 4.3 사건에 대해서 잘 몰랐다가
이제 배우 김부선 씨가 이제 저랑 좀 아는 사이인데 이제 예. 그분이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제주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4.3 사건에 대해서 제주도민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굉장히 절절하게 얘기를 해줘서 저도 그때부터 좀 관심이 가진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네. 같이 치유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국가폭력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당연히 대통령이니까 사과를 해야 되고 예. 우리나라가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어떤 그 용공 세력, 좌익 세력을 척결한다는 미명하에 무고한 사람들한테 너무나 많은 폭력을 가해서 예. 이 4.3 사건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 간첩 조작 사건이라든가 네. 나중에 뭐 80년대 노무현 대통령을 그 당시 운동권으로 만든 불임 사건 이런 경우에도 그냥 독서에 책을 읽었을 뿐인데 네. 그걸 좌익으로 만들고 네. 이런 식의 국가 폭력이 너무나 많이 이루어져서 예. 이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죄도 하고 네. 역사를 좀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4.3 사건. 사실 대통령이 두 번이나 사과를 하는 그런 이유는 과거의 국가 폭력에 대해서 국가 최고 책임자가 사죄하는 네. 마땅한 그런 행동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네. 없어야 한다라는 그렇죠. 국가 차원의 다짐 이런 거 네. 아니겠어요? 자, 내일 11시에 유인태 의원 원희디 기자와 함께 4.3을 다시 한번 자세히 다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생민 씨 네. 이야기 이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하기도 참 마음이 좀 안 좋은데요. 예. 개그맨 김생민 씨가 이제 데뷔 26년 만에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다가 최근에 이제 미투 사태와 연루가 되어가지고 모든 방송에서 이제 하차하고 사과를 했다.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예. 김생민 씨 같은 경우에는 26년 동안 참 한결같이 어떤 본인의 성실함이나 근검 절약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뒤늦게야 이제 꽃을 피운 스타일인데요. 그러던 김생민 씨가 이번에 한 방송 스태프를 성추행했다는 그런 이제 폭로가 나왔고 이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김생민 씨가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게 된 것입니다. 예. 네. 이거 뭐 계약한 광고가 상당해서 네. 위약금도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네, 아무래도 김생민 씨가 이제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처음에는 뭐 한 7개 정도로 알려졌다가 이제 방송 이제 예정인 것 그리고 이미 찍어놨지만 아직 방송은 되지 않았던 것 이런 것까지 합치면은 10편 이상이라고 합니다. 아하, 예. 10편 이상이면은 사실상 굉장히 뭐 제작비나 어떤 이런 투입된 게 굉장히 크기도 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문제인 건 이제 광고인 거죠. 광고 계약을 할 때 이제 연예인들이 보통은 갑을병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뭐 본인이 어떤 실수를 저질러서 손해를 입히게 됐을 때는 그러니까 소송까지도 사회적 가는데요. 위신이 떨어지고 네. 평가가 나빠질 경우 네. 그러면 그 제품에 대한 그런 평판도 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사전에 계약을 하죠. 네, 예. 사전에 계약을 하는데요. 아마 김생민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뭐 굉장히 많은 CF를 찍었기 때문에 20편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이게 보통은 이제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위약금이라고 하죠. 위약금 보통 이제 2배에서 3배 정도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위약금 물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한 편당 뭐 2, 3억까지도 가능하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방송인으로서 재기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근데 이제 김생민 씨가 이번에 일단 사과를 바로 한 점 그리고 본인이 뒤늦었지만 어쨌든 사과를 했고 바로 하차를 자진해서 한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비난은 비난이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진정성만큼은 인정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상황에서는 뭐 특별한 어떤 차이를 보이진 않겠지만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복귀에 대해서는 긍정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대중이 받은 충격이 너무 크고 네.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정반대일 때 네.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원래 좀 그런 사람이야라고 생각한 사람이 잘못하면 질타를 좀 적게 받는데 네. 저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고 모범적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이제 정반대 일을 저지르면 대중이 배신감을 굉장히 크게 느끼거든요. 맞아요. 예. 요번에 좀 그런 사례라서 예. 김생민 씨가 상황이 앞으로도 좀 안 좋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그 미투 폭로 뭐 성추행 이런 게 가끔 가다 보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하는 말이 뭐 합의였다. 뭐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기도 하는데 예. 이번 경우는 또 그것도 안 되는 게 지금 하루에 피해자가 2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성추행 당한 여성이 그럼 이거는 좋아하는 사이였다고 말을 할 수도 없고 이게 조금 말하자면 죄질이 안 좋은 경우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중이 생각하기에 더 좀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사과를
바로 한 거는 좋은데 예. 사과를 하면서 동시에 하차 자숙 선언까지 했어야 되는데 문제는 사과를 하면서 프로그램 하차 문제, 자숙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약간 묵묵부답인 상태로 하루가 지나쳐서 뭔가 조금 미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 예. 네, 하루 그리고 정도는 여성한테 사과를 하고 나서도 한 10여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기사 터질 때까지 그 방송 활동을 멀쩡히 한 것이 아니냐. 예. 이런 것들이 막 겹쳐지면서 네. 지금 여론이 안 좋아가지고 네. 김생민 씨가 데뷔 25년 만에 전성기를 맞이했는데 앞으로는 상황이 좀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하재근 문화평론가님, SBS 강경윤 SBS 포니 기자님.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11시 반에 다시 뵙도록 하고 자, 김용민의 정치 이쇼 북한에서 공연됐던 레드벨벳의 빨간 맛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토요일은 11시에 오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빨간 맛